자, 한때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뭐랄까요? 절대 강자였지만 이제는 왕년의 스타가 되어버린 지마켓. 그 지마켓을 다시 살리기 위해 신세계와 알리바바라는 두 거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들의 연합이 과연 쿠팡과 네이버가 구축한 그 철옹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대한 꿈으로 끝날 마지막 도박이 될 것인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신세계 알리연합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합작이 정용진 회장의 리더십과 또 양사의 핵심 역량 결합을 통해 시장의 실질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아주 중요한 신부수라고 봅니다. 네.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쿠팡과 네이버가 이미 수년간 쌓아올린 그 물류와 서비스의 격차는 너무나도 거대하고요. 또 두 거대 기업이 함께 만든 그 공동 경영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삐걱거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간에 시장 구도를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번 합작이 단순히 그냥 두 회사가 만났다 이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한국 유통의 강자와 글로벌 플랫폼 거인의 전략적인 결합으로 드디어 시장에 의미 있는 3파전 구도를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역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합작법인 그랜드 오프스 홀딩의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는 점이죠. 네, 그렇죠. 그룹 총수가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건 이건 뭐 그룹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라는 선언과 다름없어요. 신세계 측에서도 국내 기업이 중심을 잡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공언한 만큼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리더가 직접 운전대를 잡은 셈입니다. 여기에 신세계가 가진 그 탄탄한 오프라인 유통망과 물류 인프라, 그리고 알리바바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플랫폼 운영 노하우가 결합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이미 약 12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실탄도 확보했고요. 이 자금으로 역직구 시장을 키우고 품질 좋은 저가 상품을 쏟아낸다면 소비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쿠팡 네이버의 양강구도의 균열이 생길 겁니다. 물론 그 기대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요, 이 현실의 벽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하다는 거죠. 쿠팡과 네이버가 선점할 시장 지배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에서도 명시적으로 배송 속도나 서비스 규모 면에서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쿠팡의 로켓 배송, 네이버의 도착 보장 서비스 같은 걸 구축하려면 지금 확보했다는 126억 원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잠깐, 126억 원이라는 돈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쿠팡이 지난 한 해 물류센터 확충에만 쏟아부은 돈이 조 단위입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K리그 구단이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하면서 버스 한 대 새로 산 격이에요. 이걸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건 솔직히 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저는 자본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바로 이 공동 경영의 위험성입니다. 이사회 5명 중에 3명이 알리바바 측 인사고 주요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등권을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룹 총수가 직접 의사결정의 중심에 섰다는 건 지마켓 재건을 그룹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이마트를 포함한 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으로 봐야죠. 이게 그냥 상징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룹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그 의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실질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이 정 회장의 의지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여도 알리바바 측 이사 3명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주요 안건은 그대로 멈춰서는 구조 아닌가요? 이건 리더십의 명백한 한계죠. 흥미로운 지적이시네요. 하지만 저는 그걸 갈등의 소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사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면서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장치라고 봤습니다. 속도면에서는 다소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더 신중하고 안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커머스 시장처럼 속도가 생명인 곳에서 신중함이 과연 미덕일까요?
알리바바가 그들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한국 시장을 보고 있다면 신세계가 추진하려는 한국 시장 맞춤형 전략과 충돌할 때 언제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물류센터 투자를 신세계는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알리바바는 글로벌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장일치 규정 아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내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결국 그 리더십이 시험받는 무대가 바로 시너지 창출 과정일 겁니다. 저는 이 결합이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알리 상품을 이마트 매장에 진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이 시너지의 핵심은요, 저는 이마트의 신선식품 물류망, 바로 콜드체인에 있다고 봐요. 이걸 알리의 시커머스 상품 중에 일부 프리미엄 식품군에 접목할 수만 있다면 기존에 없던 신선 직구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이건 쿠팡의 로켓프레쉬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정말 이상적인 시나리오네요. 성공만 한다면 파급력이 엄청나겠죠. 하지만 그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험난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거대 기업의 물류 시스템,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직 문화를 통합하는 건 정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거든요. 합작법인 경영진 구성을 한번 보세요. 재무총괄 책임자인 CFO는 알리바바 출신 치엔하오, 내부 감시 역할을 하는 감사는 이마트 출신 이용령입니다. 이건 뭐 서로의 금고 열쇠를 하나씩 나눠 가진 형국 아닌가요? 아름다운 통합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에 가깝죠. 이렇게 시작부터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합작법인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통이 있더라도 결국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특히 신세계가 가진 상품 소심 능력,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한국 소비자에게 통할지 알아보는 그 눈과 이마트 같은 오프라인 거점은 알리바바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반대로 알리바바의 데이터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은 신세계의 약점을 정확히 보완해주죠. 알리의 초저가 상품부터 신세계의 고품질 브랜드 상품까지 한 곳에서 제공하면서 모든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물론 각자가 가진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걸 합치는 과정에서 1 더하기 1이 2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돼요. 오히려 1.5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세계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알리의 초저가 이미지가 충돌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이 모호해질 위험은 없을까요? 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도저도 아닌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문화적 차이도 무시 못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중시하는 국내 유통 대기업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IT 기업의 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질적인 두 조직 문화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 통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점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의 파급력을 생각해야죠. 마지막으로 시장 경쟁 구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지마켓 알리 연합의 등장이 그 자체로 시장에 매기 효과를 일으켜서 경쟁을 촉진할 거라고 봅니다. 당장 향후 1, 2년간은 공격적인 가격 할인과 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경쟁이 불붙을 게 뻔해요. 쿠팡과 네이버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경쟁은 결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인 구도를 만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3파전의 시작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매기 효과가 오히려 기존 강자들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는 이번 연합의 등장을 외부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핵심 강점인 물류 인프라와 멤버십 혜택을 더욱 강화하면서 격차를 아예 벌려버리려 할 겁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이미 확보한 수천만 명의 충성 고객을 바탕으로 신규 플레이어의 공세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요. 어설픈 도전은 오히려 기존 강자들이 자신의 성벽주의에 판 해자를 더 깊고 넓게 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영원한 강자가 없는 곳입니다. 소비자들은 언제나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를 찾아 움직이죠.
지마켓 알리 연합이 파격적인 가격 정책과 신세계의 신뢰도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쿠팡과 네이버의 충성 고객들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고물가 시대에 알리의 가격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예요. 가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쿠팡의 다음날 새벽 문 앞 배송이라는 경험에 깊이 중독되어 있어요. 이 경험의 가치를 뛰어넘을 만한 파격적인 무언가가 없다면 가격이 조금 싸다는 이유로만 메인 쇼핑 플랫폼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가져다 주느냐인데, 이 영역에서 신세계 알리연합이 쿠팡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의 투자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될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만남이 정용진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 아래 한국 유통 노하우와 글로벌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시장의 판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특히 신선 직구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잠재력은 쿠팡과 네이버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새로운 3강 체제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연합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은 분명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만장일치라는 족쇄에 채워진 리더십, 이질적인 두 기업 문화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쿠팡과 네이버가 수년간 쌓아온 배송, 서비스, 데이터라는 거대한 벽은 단기간에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시도는 기존 강자들의 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이 거대한 실험이 과연 기존의 양강구도를 깨트리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는 이제부터 이들이 보여줄 행보에 달려 있겠죠.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들이 이 중요한 변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바랍니다. 디디베이트였습니다.